네, 부동산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국SN연구원의 정현우 상무님 모셨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죠. 네, 전국의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또 쉬었으니까 다시 또 우리가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님들의 좀 기운을 좀 뿜뿜 올릴 수 있는 또 알찬 정보 준비했으니까 오늘도 기분 좋게 저와 함께 시작하시면서 알찬 밝은 미래를 위한 하루 제가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무님께 밝은 기운을 얻어가면서 투자에 대한 용기도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슈 시그널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또 다양한 이슈 중에서 용산과 관련된 뉴스들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워낙 뜨고 있는 지역인데 또 최근에 뉴스들이 많이 발표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네, 모두 많은 분들, 야, 그래도 서울이다. 하는 부분에서 용산에 대한 관심은 항상 예전 과거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산은 이 국제업무지구 지구라고 하는 이 개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5년, 3년 전서부터 뭐 스물스물 나오다가 지금 이제 10년 만에 부활을 하는 개발이 요 용산 국제업무지구다. 그래서 부동산을 쭉 오래 지켜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좀 잘 됐다가 한 번에 어려워지게 된 상황 때문에 또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시 비상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산구 뭐 한강로 일대에 있는 부분을 도시개발 좀 사업을 통해서 개발을 하는데 어쨌든 최대 규모의 이런 도심 복합개발지구로 묶으면서 융복함 그리고 입체보행 스마트 통행 뭐 감성 도시까지 해서 뭐 집약적으로다가 좀 많이 집어넣은 좀 개발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경쟁력이 상당히 좀 있지 않겠는가 좀 대대적으로 큰 기대감을 가지고서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력이라는 게 고용 인력이 어마어마합니다. 15만 명 고용을 함으로써 이런 가치 창출까지 좀 이끌어내는 부분인데 어쨌든 현재 이 서울에서도 이 일자리 3대장 하면 이 명동 뭐 충무로 라인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강남을 떠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곳에만 얽매여 있는 이 일자리 대장 3대장 중에서 강남도 강남 3구였지만 어느 순간 막 강남 4구가 됐듯이 일자리로서 앞으로 집약적인 투자와 개발 발전을 통해서 용산의 미래가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다. 요 얘기를 제가 아직 안 드리는 이유는 계획이 발표가 된 거지 정확하게 이게 슴슴하니 좀 잘 진행이 되는 건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유는 과거에 2001년도에 용산은 먼저 개발을 하려고 했어요. 청사진만 보신다 하더라도 멋지죠? 한강 앞에 멋지게 이런 컴팩트 시티를 집약적인 업무지구를 좀 국제적인 업무지구를 지으면서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2001년도에 지정을 하고 2007년도에 개발 발표를 과거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물산도 사업자로 들어오고 뭐 사업자 설립했는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서 이 자금난 사업성이 확 죽어버리게 되면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지지부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삼성도 포기를 하면서 롯데투어가 투입이 됐었지만 결국은 2013년도에 사업이 무산이 되고 청산이 되고 지구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 과거에랑 똑같이 이 실패가 반복되지 않게끔 현 상황에서 좀 주의주시 하시면서 뭘 보셔야 되냐, 과거랑 뭐가 다르냐, 이번엔 정말 되냐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과거에는 한 17만 평 정도였는데 15만 평 정도로 지금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간 주도에서 공공민간 이런 시행 방식으로서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크게 바뀐 부분이다 보니까 면적도 줄고 이 사업 방식도 좀 조금은 좀 달라지면서 그래도 좀 과거처럼 똑같이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있어서의 청사진 컴팩트 시티를 하겠다.
컴팩트 시티가 뭡니까? 공간이 제한된 지역에서 이 업무, 주거, 여가를 집약적으로 넣겠다. 그러면서 용적률은 1000%, 최대 1700%까지 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뭐 다시 한번 시작을 해서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좀 분위기다 보니까 어쨌든 이 용산에 좀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조언을 드리는 게 좀 경제 상황이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좀 주의주시를 하는 거지 투자까지 생각하시는 건 우리가 조금은 더 좀 지켜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능성을 좀 열어둔다면 용산이 개발이 좀 잘 된다. 그럼 어떤 수혜를 받냐? 왜? 용산은 비싸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을 좀 찾아본다면 결국은 이 용산과 교통이 좋은 곳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호선이라든가 아니면 뭐 4호선 라인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호선 지하철, 1호선, 4호선 라인 중에서 우리가 관심 가질 수 있는 동네가 이런 청량리, 노량진, 기름, 미아 이런 안양 쪽을 한번 보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금력이 풍부하다 청량리랑 노량진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고 근데 저는 이 돈은 없어요 라고 하신다면 이 기름미아라든가 요 안양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우리가 지금 현 정체된 상황에서 조금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좀 돌파구를 좀 찾아볼 수 있는 지역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관심을 가지시더라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주의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신축 빌라나 신축 오피스텔을 가지고서 어설프게 하시면 좀 큰일 나시는 부분인 거고 이 지역에서도 좀 아파트 위주로 하신다고 한다면 그래도 좀 건전하게 나의 자산을 지키시면서 좀 가치를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용산 개발을 한다 그래서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례를 얘기를 해드린다면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후 과정에서 서울의 이 재개발, 정비구역, 뭐 뉴타운 하는 부분에서 그때 개발이 예정했던 지역이 683곳이었어요. 그래서 683곳이었는데 개발을 하기로 했었는데 예정이었는데 금융위기가 오고 이 건설 경기가 좀 주저앉게 되면서 683 중에서 해제를 393곳을 했어요. 절반 이상을 해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상 추진이 되는 게 50%도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해제가 되거나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하시면서 막연하게 누가 용산이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서 투자를 하시는 건 한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좀 과거의 사례라는 걸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뭐 해제 지역, 뭐 건축물 노후도 현 상황들이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경제 상황이 그리고 이 사업성이 건전하게 좀 밑받침 좀 돼야 된다는 점을 좀 인지하시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는 뭐 계약금이 작다 아니면 뭐 투자금에 있어서 뭐 대출이 많다 이 부분을 좀 보시는 것보다는 이런 자잘자잘한 작은 거 뭐 세금이 작다 뭐다 세가 나온다 요런 거에 지금 치우치셨다간 여러분들 정말 큰일 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사례를 참고를 하셔서 꾸준하게 잘 되는 지역을 찾고 기왕할 거라고 한다면 상급지나 상급지 주변을 가셔야 된다. 그래서 싼 거 뭐 요즘에 항상 여러분들 뭐 경각심이 곤두세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어설픈 신축 뭐가 싼 게 나왔어 근데 누가 막 신축이 좋대 그러면 또 어설퍼지는 거예요. 왜? 지금 아파트 청약도 어려운 상황에서 신축을 들어간다? 쉽지 않은 상황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투자 요소 좀 점검을 하시면서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다 용산이 좀 기대도 저도 같이 가지면서 저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뭐 과거와 좀 다르게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한번 바라보는 시각과 더불어서 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까지 이게 좀 진행이 잘 됐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것도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 시간에는 10년 넘게 중단이 됐었던 용산 국제 업무 지구의 개발 계획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고요. 용산이라면 무조건 좋을까? 부동산 투자 지역에 대해서 별 선입견 없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어느 지역이나 투자를 하실 때는 유의사항도 있다는 점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상담 창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3897번 서울전화 02-2128-3897번 많은 상담 전화 그리고 상담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무님을 직접 만나뵐 수 있는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부동산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세미나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 열리고요.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세미나는 예약 전화가 필수니까요. 02-2128-3897번으로 예약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상담 시그널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지역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부산에 북항 롯데캐슬 드메르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건축 중으로 있고요. 네. 대략 25년 8월 정도에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25년 8월이면 아직까지 좀 입주 예정일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전망이 어떤지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입주하시기 전에 연락 주셔서 너무 다행이고 지금 바로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인사부터 나눠보시죠.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네네. 멋지시고. 자, 요 북한 개발 여기 롯데 걸 하셨어요, 시청자님? 네네. 야, 제가 이제 부산에 뭐 세미나를 하고 가거나 가게 되면 요 네. 북한을 꼭 한번 가거든요, 시청자님. 네네. 너무 개발을 크게 잘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고향이 부산이십니까? 아닙니다. 여기 서울이에요. 아, 서울이세요. 네네. 야, 서울인데 부산까지 갔어. 그때 한참 분양하고 제가 할 때, 네. 네. 아, 그때 청약을 넣어가지고, 예. 네네, 당첨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잘하셨어요, 시청자님. 그래서 지금 요즘 이제 상황을 좀 보면 네, 뭐 아파트가 좀 미분양이 난다, 시장이 쉽지 않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에 그래도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좀 미래를 좀 바라보실 때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주택에 관심이 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도시 속에 있으니까 내가 보이는 게 주택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이 주택에 있어서 가격 반영 순위가 어쨌든 아파트가 1순위란 말이에요, 시청자님. 네, 아시죠? 네네, 그래서 이게 신축 아파트에게 된 부분이 있고 아파트인데 그 다음에 이제 구축 아파트에 또 반영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서 그 다음 순위로 빌라로 또 이렇게 영향이 또 갈 수가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서 뭐 생활 숙박 시설이라든가 뭐 레지던스라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시청자님. 네네, 정해진 건 아니지만 뭐 대강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보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시청자님. 네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진단을 하기 위해선 제일 위에 있는 좀 신축 아파트 시장 아니면 좀 청약 시장을 좀 봤을 때 야, 요즘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신축 아파트란 청약이 녹록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다른 부동산들도 쉽진 않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분명히 이 우리나라 이제 최초 항재개발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비전이 어쨌든 있고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되는 곳이고 뭐 오페라 하우스 그것도 이제 보셨죠? 네네, 야, 이거 오페라 하우스 들어가면 난리 나겠다. 그러면서 또 이제 포인트가 이제 엑스포 아시죠? 네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은 분명 있는데 네, 요거만 됐으면 시청자님 지금 더 좀 웃고 계실 텐데. 그렇죠. 이게 좀 아쉬워요. 왜냐면 이거 엑스포 됐으면 모든 개발이 5년은 단축됐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지금 이 엑스포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 개발 자체가 전에 비해서는 약간 좀 탄력을 잃었습니다, 시청자님.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일단 괜찮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저는 좀 조언을 드린다면 네. 지금 시장이 신축 아파트도 그렇고 청약 시장도 어렵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상황 변화 추이는 하반기 때 요 네. 터닝 포인트나 요 달라지는 좀 상황을 좀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럼 시청자님 입장에서 가격이 올라서 웃는다라고 하는 시점은 그래도 기본 한 3년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내년에 뭐 어쨌든 뭐 이게 완공이 되는 들어가는 시점이시다 보니까 하반기 때 좀 상황을 보시고 뭐 내가 계속 가져가야 되겠다, 아니면 야 적극 매매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생각이 아마 좀 드실 것 같아요. 지금 네. 상황은 뭐 대부분 뭐 무피거나 피가 이제 조금 붙어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붙어 있거나 그런 상황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요즘 이제 물량도 많고 또 새로 분양하는 부동산들도 좀 미달이 되고 그런 상황 때문에 안 좋은 것보다는 좀 일시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그래서 요 부산까지 가셔서 잘 하셨는데 직접은 가보셨어요? 네, 한번 다녀왔습니다. 아, 한 번 다녀오셨어요. 네네. 저는 느낌 되게 좋았는데 시청자님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전달에 갔을 때 한 20층 정도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뭐 분위기는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네네. 그래서 앞으로의 또 어떤 이런 전망이라든가 비전,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떤가 해서 오늘 전화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 그쵸. 비전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게 보시면 지금 이제 뭐 주거지역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상업지역 뭐 이런저런 뭐 북항 재개발 부분에서 용지들이 다 나왔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그러면 이 용지들이 빨리빨리 분양돼가지고 빨리빨리 개발해서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경기가 죽어버리면 이런 분양이라든가 개발 진행들이 좀 늘어져. 그래서 이제 서울뿐이시라고 하니까 그 사례를 좀 본다면 인천, 요 송도 아시죠? 네네. 송도도 예전에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모든 개발들이 올스톱 돼버렸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기억하십니까? 네네네. 그때 송도 잘 나갈 때 오피스텔 하나 받으려고 5,000대 1이었었는데 이랬다가 쑥 주저앉아 버렸다고. 네. 근데 여기는 용지가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크기라기보단 어쨌든 좀 상징적인 부분에서 좀 개발과 위치 입지가 이제 너무 좋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옆에도 좀 진행하는 부분이어서 하반기 때 좀 탄력만 붙으면 사람들이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좀 매력적으로 좀 느끼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구조망권이라는 게 좋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네네. 그 매력은 어쨌든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뭐 해운대도 마찬가지고 광안리도 마찬가지고 영구적인 메리트적인 부분 때문에 개발 투자가 좀 많이 됐던 곳 사례가 있잖아요, 부산이. 그래서 이 초량도 뭐 재개발 뭐 달라지는 이런 이슈들 뭐 부산역이랑 또 가까운 부분도 있어서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너무 뭐 현재 뭐 경제 상황 때문에 암담하게 보시기보다 하반기 때 한번 터닝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멀리 부산까지 떠나셔서 결정하신 투자처에 대해서 전망을 여쭤보셨는데요. 물론 우려감, 안타까움도 있지만 기대감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실려있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서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반기가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기를 권해드릴게요. 022128-3897번 언제든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내용은 문자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군포시 삼본동의 삼본주공 11단지 아파트입니다. 전망이 궁금해서 문자 남깁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삼본주공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쪽 지역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한창 이슈 많이 되다가 요즘에 좀 약간 뜸한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3번의 장점은 금정 GTX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
GTX에 대한 의지를 좀 표명을 했고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다시 한번 좀 분위기가 좀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GTX 호재와 맞물려서 동쪽으로 가면 GTX 트리플 이 금정령 라인이고요. 아래로 가시면 바로 4호선 3번 역입니다. 그래서 뭐 아쉬운 건 코앞에 여기 좀 없어서 아쉬워하실 수도 있지만 어딜 가든 여기 있다는 건 좋은 거고, 그리고 좀만 걸어가시면 3번역은 그냥 코앞이에요. 그래서 이 주변에 지금 호재는 어쨌든 3번역 주변에 있어서 뭐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세종이든 뭐 우르기든 뭐 설악이든 뭐 뒤쪽에 뭐 개나리고 막 진달래고 막 이 개발들이 전부 다 어쨌든 호재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 수리산 또한도 역시 뭐 한라주공이 뭐 누가 뭐 지분이 높네 낮네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지금 이제 경제적인 좀 상황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번 주공 같은 경우는 주변에 개발한다는 거, 교통이 어쨌든 괜찮다는 거, 저는 뭐 미래적인 부분에서 뭐 나쁘게 보기보다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고,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또 장점 중에 하나가 근처에 이 주변이 보면 3번이 금정 라인이 금정 우측은 안양이다 보니까 신축이랑 아니면 이런 재개발들이 진행이 돼서 뭐 이렇게 신축 아파트들이 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금정역 서쪽은 요 군포라인 요 동네 같은 경우는 신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신축이라고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레미안 하이어스나 이편한 세상 금정역 에코센트럴, 얘네가 90년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변은 그냥 싹 다 대부분 그냥 90년대거든요. 그래서 얘들이랑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가격 가치 반영적인 부분이나 뭐 가격 방어적인 부분이나 그래도 저는 괜찮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1991년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분당을 시작으로 해서 이런 신도시 90년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중반 지은 그때 당시 일기 신도시 3번이 거기에 속하니까 이 대규모 단지로 해서 좀 개발하고자 하는 통합 개발 플랜 또한도 발표를 하고 좀 진행들이 좀 되고 있는 과정이어서 지금은 조금은 크게 관심 못 받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이 뭐 언제 사시고 언제 가신 가지고 뭐 하셨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미래적인 부분에서 그래도 방어하고 있고 오를 여진이 있다. 물론 당연히 다른 뭐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얘네들도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이어서 좀 답보거나 좀 답답해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이 4호선 라인 전 괜찮게 보거든요. 여기랑 가까우시면서 주변에 뭐 병원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뭐 인프라 시설이 좀 잘 갖춰 있는 부분이어서 미래를 좀 나쁘게 보시기보단 긍정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겠고, 지금 어쨌든 상반기는 모든 부동산이 주택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하반기 때 좀 신도시 발표적인 부분에 대한 호재, 그러면서 주변에 건축되는 상황의 호재, 요 부분이 좀 분위기가 좀 더 좋아진다면 좋은 가치 반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요새 부동산 시장이 워낙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시다 보니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래 가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GTX 호재도 분명히 있고요. 코앞에 4호선까지 놓여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걱정 마시고 좀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상담 내용은 전화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충남 천안시 불당동에 네. 그 상가 하나가 있는데요. 네. 그 상가를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지. 네, 좋습니다. 상가 관련해서 문의 주셨는데 일단 매도 타이밍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상가인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시죠.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천안 불당동이요. 네. 자, 이건 천안 분이십니까? 아니요, 서울에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 분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 서울에서 천안까지 가셨네. 어떻게 알고 가셨어요, 이 불당동이란 동네?
불당동이 이제 거기가 먹자골목 상권이 좋다고 해서 누가요? 그냥 아는 지인이요. 지인. 그럼 뭐 지인은 여기 분이에요? 아니요. 서울 분이에요. 뭐 어떤 그건지는 알겠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인이 좋다 그래서 일단 샀어요. 언제 사셨습니까? 한 3년, 2년 전, 2년 됐습니다. 2년 정도 되셨어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월세네요? 네. 월세 얼마 나오던다고 하던가요? 지금 월세 300 받고 있습니다. 300 받고 계시고. 지인은 얼마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 사고 나서 바로 그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좀 이게 장사가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월세를 많이 낮췄죠. 많이 낮춰서 이렇게까지 가셨다. 네. 그래도 월 300 나오는 애는 좀 복덩이 아닌가요? 근데 이제 투자금에 비해서는 별로. 너무 이제 퍼센티지가 네. 좀 낮으셔서 네. 그래도 퍼센티지가 좀 나와야 되는데 네. 차라리 네. 월세를 좀 목적이시라고 한다면 이런 네. 시골이나 깡촌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곳에 지으면 어떤 곳은 막 10%, 15%가 나와요, 시청자님. 15%요? 10%, 15%가 나와요. 자, 이런 지역에 있어서 퍼센티지가 낮은 이유가 뭐냐면 네. 누군가가 그러지 않습니까? 강남이 세가 3%가 나오면 기적이다. 네. 네.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강남이 이게 뭐야? 강남인데 왜 이래? 그건 이유가 낮은 게 뭐예요? 땅값이 비싼 거잖아요, 시청자님.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균일하게 개발을 하는 택지라든가 이렇게 도로 싹 다 내서 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네. 땅값이 비싸요, 시청자님. 네. 그러니까 월세를 많이 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곳을 들어가시는 게 세를 받는데 또 전략이 되실 수가 있어요, 시청자님. 네. 네. 그래서 요건 이제 참고사항이고 어쨌든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걸 보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KTX 천안아산 그리고 뭐 탕정도 개발하고 뭐 쌍용, 복명 그러면서 뭐 GTX 발표까지 해서 천안아산도 분위기가 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내게 올라야 되고 내세가 올라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는데. 그죠? 네. 뭐 천안이 뭐 GTX고 난 몰라. 내가 잘 돼야지. 그래서 요 철도 경부고속선 철도 우측은 도시화가 됐어요. 네. 경부 요 고속선 좌측은 요 탕정 아산 탕정입니다. 네. 요 좌측은 그냥 깡촌이야. 그래서 요런 곳들은 오히려 세가 더 많이 나오고 차익이 많이 생겨요. 네. 이유는 얘는 완성품이 아니잖아요. 네네. 시청자님 동네는 완성품이잖아. 네. 그 완성품이다 보니까 미래 가치가 좀 더 했을 때 그 물음표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님, 그러면요. 지금 이 상가가 이제 예전에는 거기가 뭐 먹자골목이라서 되게 활성화가 많이 됐었는데, 네. 그 코로나 이후로 좀 상권이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이런 상태가 유지될까요? 자, 여기만 계속 된다라고 한다면 요거 상가라실 때 우리 시청자님 너무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멋지시네, 시청자님. 제가 얘기해 드릴게. 자, 이 상가 네, 네. 그리고 이 상권에 대한 걸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참 이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 월세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 대학교 있죠? 네. 요거 주변 가셔가지고 뭐 20-30년 동안 제가 부자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2대 상권도 저 어렸을 때는 어마어마했어요. 네. 시청자님은 그 연고 지역이 어디세요? 서울이라 그러셨죠 아까? 네네. 뭐 2대 아시겠네. 네. 그래서 무조건 뭐 머리하러 갈래? 그럼 어디야? 2대 신촌이잖아. 근데 90년대를 지나면서 상권이 싹 다 죽어버렸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서 강남도 가로수길이 잘 되다가 죽었던 적도 있죠, 시청자님? 그러다가 또 한 번 오르다가 또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이 상권들이 요즘은 절대적으로 철옹성처럼 지키는 게 아니라 계속 돌고 돌아요, 시청자님.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상권이 누가 어쩌고 저쩌고 좋다. 뭐 동탄도 어르신분들 지나가듯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탄에 상가 하면 어때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저지르고 저한테 다시 와. 이거 어때요? 새해가 처음에 들었던 건 새는, 그러니까 코로나는 물론 특수한 상황이지만 처음에 얘기해 들었던 그 새는 못 받고, 중요한 건 또 뭐냐면 내가 이 상가를 13억에 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14억이 돼 있어, 5년 뒤에. 네. 근데 아파트는 뭐 3억 5 떴다고 하니까 배 아파요, 안 아파요? 네. 그리고 내 친구는 뭐 평택에 가서 뭐 땅을 샀는데 이 땅이 막 10배가 올랐네. 배 아파요, 안 아파? 뭔가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건 이 상권이 나쁘다라기보단 현재는 상가가 너무 많이 지어졌어요. 강남 서초 지역도 공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상가로 하시는 분들의 로망이 뭐예요? 저는 월세도 한 300 받고, 한 뭐 500 할까? 월세도 저는 500 받고 한 3년 뒤에는 내가 10억 넣었으니까 한 4억 오르지 않을까요? 이런 로망들이 있어요, 상가 하시는 분들이. 네. 근데 말도 안 되는 이런 로망들이 하다 보니까 부푼 꿈이 좀 있으셔서 좀 들어가시다 보니까 조금은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쨌든 이 동네에 있어서 뭐 불당동에 먹자 골목에 주변에 뭐 일하시는 분도 많고 근처에 뭐 삼성도 있고, 아니 좋은 건 너무 많죠, 시청자님. 네. 근데 상가 자체가 현재는 과거에 비해서 좀 비전이 좀 많이 깎였다. 그러면서 요즘엔 이건 오프라인이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요즘에 온라인 사업하시는 분들 많아요, 안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온라인 시장이,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그 너의 튜브 보세요, 너의 튜브. 네. 예? 네. 이거 본다. 그러니까 이거 뭐 3살,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1살부터 그 하늘가기 100살까지 평생을 본단 말이야. 네. 누구나 다 봐. 근데 이게 전부 다 온라인으로 거래하고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시청자님. 네. 집 밖에 안 나가. 그래서 상권이 활성화되기가 현재는 이제 인터넷 사회가 너무나 강화가 돼서 어쨌든 네. 제가 주의사항 삼아 시청자님 질문하셔서 다 이제 전국에 계신 분들이 보니까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네네. 뭐 암울하다, 어둡다를 떠나서 그래도 나한테 월 300을 준다는 건 복덩입니까, 아닙니까? 복덩이죠. 뭐 별 목소리가 복덩이라고 생각하니까 500은 나와야 돼. 별 복덩이. 500은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 계속 내가 받아도 200은 손해받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불행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받아들이든 끊어내든 네. 둘 중에 하나는 아닙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가장 답답한 사람이 이도저도 네. 아니고 계속 꽁에 있네. 어?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모든 선택은 누가 해? 누가 시켰어요? 다 자기가 하는 선택이잖아요. 네. 그래서 시청자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 난 300밖에 못 산다. 그러면 후다닥 매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럼 오늘부터 잠자지 않고 매도에 한번 열중을 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요거 상권 대강 이해하셨죠? 네네. 그래서 앞으로 선택하실 땐 좀 참고하셔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부지런한 투자자분들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천안으로 한번 떠나봤는데요. 상가의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월 300이면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셨지만 이 수익률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움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이야기해 주신 부분들 잘 참고를 하셔서 결정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상담 창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3897번 늘 열어두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내용은 문자로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 영통구 망포동에 위치한 동수원 자이 1차 아파트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망이 어떨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수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원 자이 1차 여쭤보셨는데 이쪽 아파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원 자이니까 수원에서 동쪽에 있구나.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원이 뭐 장안, 권선, 팔달, 영통. 이게 수원이구나. 그럼 내려오면 여기에 비행장이 있구나.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반을 찍었을 때 우측에 여기가 자이가 있구나. 그래서 어쨌든 이 동수원 자이가 연식이 이제 2001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리모델링, 재건축 뭐 요런 부분보단 위치 자체가 좀 좋아야 되는데 개발을 한다면 개발 호재를 좀 등에 업고 앞으로 나가시겠지만 연식이 애매하다 보니까 가격, 가치 반영이 빠르긴 어렵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부동산에서 가까운 데가 망포다. 그래서 제가 이 수원이라는 곳에 세미나를 쭉 이렇게 다니면서 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벽적골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망포. 그래서 이 동네가 엄청 힘들었다. 엄청 힘들었다. 개발은 많이 했지만 부동산이 오르지 않아서 너무나도 많이 힘들어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즉 다른 데는 다 올라도 여긴 안 올라. 근데 어느 순간 이 광교가 상당히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고 가치가 오르고 하게 되면서 광교가 뜨거워지고 광교가 막 뜨거워지는 거야. 열받아가지고. 그리고 내려오니까 막 동탄도 미분양이었다가 막 열받아가지고 막 뜨거워져.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면서 요 동네도 좀 올라 버렸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좋은 장점이 이제 뭐냐? 자, 이 동수원 자이 요 자리에 있거든요. 요 자리인데 근처가 이제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이란 말이야. 그래서 망포마을, 반정 아이파크 캐슬, 즉 시골이었는데 여기를 개발을 해버렸다. 그래서 요 동네 또한도 역시 전에 비해서 뒤는 그냥 완전 시골 깡촌이었는데 도시화가 되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벼락부자가 돼서 행복해지고 공장 운영하시는 분도 갑자기 부자가 돼서 행복해지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서 기존에 주택이 있으신 분도 찔끔찔끔 이제 올라요. 그런 다음에 계속 이제 잘 될 줄 알았지만 현재는 이제 경기가 좀 죽어버리게 되면서 좀 어려워지게 된 상황이 있다. 이제 그러면서 뭐 신동탄, 포레 자이도 신축이 좀 들어가면서 좋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미래 가치를 좀 봤을 때는 주변에 새로운 뭐 힐스테이트 영통서부터 망포역 바로 앞에 롯데캐슬 막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얘들도 쉽지 않은데 얘가 가격 방어가 잘 되면서 버티긴 쉽지 않다. 그래서 빨리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요 망포 고등학교 주변이 있어요. 여기가 또 후다닥 좀 개발이 되거나 인프라 시설이 들어가거나 했을 때 시청자님이 활짝 웃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땐 단기간으론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그래도 내가 이 돈에 30평, 40평대 이 돈에 어느 정도 뭐 교통되고 어느 정도 뭐 학군 있는 여기가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평수에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 이 생각이면 있으시고 더 있다가 좀 되게 상당히 길어질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드신다면 바꾸시는 쪽으로.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후자를 선택을 할 테지만 우리 시청자님이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자산 관리와 매수 매도에 활용하시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이 현명한 판단하실 수 있게 전망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셨는데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서 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좀 의견을 덧붙여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매도 쪽으로 전문가님은 조금 보고 계신다 하시니까요. 이러한 의견들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내용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참 밝으신데 고민이 있으실까요? 네.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에 있는 한양수자인 에코시티 아파트를 네. 29평, 32평 두 개를 분양받았는데요. 네. 1월 8일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3,200세대를 가진 대단지인데 네. 풍세 일반 산업단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네. 주변으로 마땅한 인프라가 없고 천안에서 외곽에 위치한 곳이라 분양했을 당시에 청약 경쟁률이 좋지 않았어요. 네. GTX 시 천안 연장 발표가 났는데 개통되면 앞으로 전망이나 미래 가치가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두 개를 분양을 받으셨는데 지금 어떤 부분이 좀 고민이 되실지가 좀 목소리로도 다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담 연결 도와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보시죠.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얼마나 풍세 여길 좋아하시면 두 개나 하셨대요? 느낌이 촉이 오셨어요? 느낌이 온 건 아닌데 느낌이 온건 분양가가 아닌데, 너무 저렴해서. 아, 저렴해서. 네. 저렴해서 투자하는 건 제가 추천해드리는 법칙은 아닌데 당연히 이제 뭐든지 돈 맞춰서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천안 아산이 이런 파란 뭐 탕정도 그렇고 뭐 천안도 그렇고 요 KTX 요 라인도 그렇고 뭐 뒤쪽에 뭐 이렇게 일자리도 들어가고 뭐 도로도 생기고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시청자님. 그러면서 이제 풍세 뭐 1산단, 2산단, 천안 6산단 개발 호재가 있어요, 시청자님. 그리고 북쪽에는 뭐 갈매지구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천안이 앞으로 더 커져나가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밑거름 바탕은 지금 전부 다 좀 조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님. 네. 이제 그러면서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 자체가 이렇게 이제 일자리가 있었는데 이 일자리에서 요 색은 좀 탁한 색깔인데 요 색은 좀 밝아요. 산업단지가 이렇게 커지는구나. 이런 모습을 지금 볼 수 있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이런 동네 같은 경우는 뭘 사야 되냐면 토지 땅을 사야 돼요, 시청자님. 토지를 사야 된다고요? 토지 이렇게 호재가 있는 곳들 지역마다 다른데 이 지역은 이런 호재가 발동이 될 때 토지 땅을 사야 돼요, 이런 동네. 왜냐하면 여기는 주변에 지금 뭐 당장 뭐 확실한 인프라라든가 뭐 꾸준한 그런 게 아직은 없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뭐 일자리가 확장이 되고 털을 닦고 도시 개발을 하고 뭔 개발을 할 때는 주변에 이런 걸 사야 우리가 웃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시청자님 말씀이 당연히 틀린 얘기가 아니라 너무 맞아요. 싸다. 상대적으로. 그죠? 네. 아니면 내가 보유한 자금에 맞춰서. 그렇죠? 자, 근데 지금 다른 아파트 청약도 미분양 나고 힘들어. 신축 아파트도 지금 힘들어. 구축 아파트도 힘들어. 중간 아파트도 힘들어. 그래서 이 기존에 있는 이 아파트들도 어느 정도 뭐 위치가 괜찮다, 인프라가 있다 하는 애들도 힘든데 얘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다 쉽진 않은 상황이에요, 시청자님.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두 개를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개보다는 저는 어쨌든 가서 사실 생각이십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직 결정을 못한 상황이라서. 결정 안 하셨어요. 네. 그럼 이제 사시냐 마시냐까지 이제 다 하려면 제가 조금 더 여쭤볼 것들이 있는데 일단 뭐 여기랑 딱히 연고가 좀 없으시다거나 뭐 이래저래 하시다라든가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앞쪽으로 좀 나오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시청자님. 일단 우리나라 분들은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역 있는 거, 철도 있는 거, 눈도 안 감고 눈도 안 보고 사시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시청자님.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동네가 미래 전망은 저는 밝다 생각합니다. 밝다 생각하는데 기반 시설 나머지 인프라 좀 더 확장이 되고 좀 다져지려면 제가 봤을 때 기본 5년의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럼 5년을 가지고 있으면은 가치는 있는 곳인가요? 5년 정도 됐을 때 가치까지 플러스해서 한다면 이상적인 건 이 주변의 역이라든가 아니면 큰 기업에 좀 투자가 좀 동반이 된다면 너무나 좋죠, 시청자님. 그러면 일단은 이거를 네.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75타입 29평하고 84 B타입 32평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네. 84 B타입 같은 경우는 그 월세 수익용으로 해서 네. 가져가야 되는 건가요? 월세. 네. 이건 이게 취향인데. 세대 분리형이어가지고. 네. 시청자님, 네. 아파트로 월세 받아서 제가 잘 되신 분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5년 가지고 있어서 미래 가치가 있는 거면 이거를 월세라도 내놓고 그냥 보유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급매물이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죠, 요즘 다 이걸 매물이 정리를 많으시죠. 해야 되는 건지 지금 고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답은 없지만, 그러니까 혹이 붙었잖아요, 시청자님. 네. 이제 둘 중에 하나죠. 혹 짊어지고 살든가 아니면 떼든가. 근데 이제 갈등을 하는데, 근데 어차피 내가 혹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아파트로 이제 세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런 이제 뭐지? 이런 말 그대로 정말 소소한 재미 있잖아요. 네. 근데 결국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뭘 얻고 싶냐고 하시냐면 차익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월세는 내가 80을 받다가 100을 받아도 별 재미가 없어. 100을 받다가 150을 받아도 별 재미가 없어. 기왕이면 아까 그 상담해드렸던 분처럼 500은 받아야지. 5천은 받아야지. 그러면 이런 내가 월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땅값 부동산이 오르는 곳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시청자님한테 제가 아까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처음에 조언 드리는 건 이 지역에 토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치가 좀 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이 그래도 나랑 연이 맺어졌으니까 뭘 해보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월세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딱히 반대는 안 드려요. 다만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건 내가 한번 세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좀 만족도가 크진 않네. 그럼 다음 거를 내가 한번 구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자연스럽게 좀 공부가 되시지 않을까. 제가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그 기준을 잡는 건 제가 현 상황에서 하는 건 제가 자세히 시청자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상황에서 얘기를 해드리는 것 같고, 그래서 월세를 먼저 한번 받아보시면서 추이를 좀 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더불어서 월세를 제대로 뭐 이게 뭐 다 예정돼 있으세요, 시청자님? 아니요, 그건 아니고 현재 지금 천안이 지금 2004년도부터 8,966가구가 입주할 예정이고 물량이 많다 보니까 지금 매매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월세 물량도 늘어나고 해서 지금 상황은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천안이요. 그렇죠. 요즘 다 안 좋아요, 시청자님. 네. 네, 그래서 이게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뭐 인구가 뭐 오른다 떨어진다 뭐 물량이 많다 적다 이건 전부 다 시청자님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중요한 건 이 동네 자체가 이 위치가 비전이 있는가 없는가. 네? 그래서 이 비전 자체가 이 5년이라는 시간을 좀 잡아드린 자체가 지금 당장 1년에서 3년도 좀 애매한 상황인데 5년을 바라본다는 건 그렇게 매력적으로 추천을 드리긴 좀 조심스러운 지력이라는 얘기예요, 시청자님. 제가 좀 약간 순화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혹이, 그러니까 저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든 제가 좀 정리를 하는 쪽으로 하고 시청자님 얘기를 적극 반영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적극적인 매매, 그리고 하나는 월세로 빨리 좀 종결을 짓는 쪽으로 전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힘내시고요. 힘 빠지시라고 한 적이 아닌데. 감사합니다. 예, 그 전략 참고하셔서 활용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상담까지 만나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 창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3897번, 서울전화 02-2128-3897번 늘 열어두겠습니다. 상무님의 그런데 직접 만나뵐 수 있는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부동산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은 부동산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열리고요. 오후 2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약 전화 필수니까요. 02-2128-389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현은 상무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감사합니다.